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방 도마쌤입니다. 비상 자습서인데 이 비상 자습서 이거 개인적으로 꼭 사시길 권해요. 왜 그러냐면 이 중간중간에 이 테마별로 정리되는 게 아주 잘 깔끔하게 잘 돼 있네. 이 글소나 소설 중간 보면 인물 분석 무슨 분석 이렇게 비상 이렇게 테마로 심화 분석한 거 저작권법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찍으면 안 되니까 주는데 굉장히 잘 돼서 이 비상 이거 수업 받는 학생들 꼭 사기를 바래요. 그거는 안 해줄 생각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 해줘. 자, 근데 이제 소설입니다. 이게 소설 장마인데 제목이 장마거든요. 그럼 제목 보고 이 제목하고 줄거리 특징이 연결돼야 되거든요. 항상 제목에 엮여 있으니까. 그러면 장마라는 것은 장마전선 그거죠. 장기간 이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머무르는 게 장마예요. 이건 알죠? 이건 차가운 거 한랭전선, 이건 온난전선. 그러면 이 따뜻한 게 남이라면 이거는 북이겠죠. 그럼 남북의 대치 상황. 이 계속되면서 뭐가 내려요? 비가 계속 내리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계속 우울하고 힘들고 눅눅하고. 그러니까 해가 쨍쨍 뜰 때까지는 굉장히 힘든 기간을 장마라는 제목으로 쓴 거죠. 일단 제목의 의미는 됐고요. 자, 장마는 감상을 해보면 장마 이게 서사갈라는 거면 서술한다 사건을 이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서요? 영웅서사시 카이사르의 뭐 일대기를 하면서 그리스 원형경제장에 그리스 로마 이런 데서 원형경제장에서 시인들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영웅서사시거든요. 근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기를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전기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원래 전에는 떠도는 얘기를 음유시인들이 체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기문으로 되면서 이게 서사구조가 소설이라는 의미로 굳어버린 거예요. 출발은 영웅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집단가요, 집단무가 하면 집단서사시 이런 말 쓰죠. 그런 거 쓸 때 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서사가 들어가면 시 안에 꼭 옛날 얘기 줄거리처럼 어떤 사건의 줄거리처럼 줄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서사시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줄거리가 있다. 그런데 또 서사를 생각하면 이게 정태적과 동태적, 정지된 태도하고 동태적, 움직이는 태도하고 움직이는 수동태, 능동태, 상황하고 했을 때 동태적은 서사, 과정, 인과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동태적은 서사는 사건 서술을 해주는 동안에 시간이 경과해요.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하면 요 축이 X축이 시간축이에요. 그럼 이 Y축은 뭐냐? 심리의 정도, 고조되는 정도예요. 심리 변화의 정도.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고조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서사는 시간 경과가 필요하고 원인과 결과는 원인 다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이 서사는 소설에서 나오고 가끔가다 서사시에서 나와요. 그러면 인과는 어디서 나오냐? 원인과 결과에서 이 주제문이 결과면 이 앞에 전제가 나오거나 이 주제문을 다시 원인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이 논리구조에서 많이 나와요. 인과는. 그 다음에 과정이 나와요. 이게 과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비문학에서 보통 이제 화살표로 쳐서 라면 끓인 과정, 기기가 움직이는 과정, 뭔가 호르몬이 진행되는 과정, 피드백되는 과정 이럴 때 제일 많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국어 시험지에 화살표로 나오면 무조건 과정이에요. 자, 됐어요. 동태적. 그 서사관례의 특성에 비롯해서 살펴보았다.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현대소설 서사의 허구성을 띈다. 이제 허구성은 이렇게 소설은 허구성을 띠면서 곧 진실성을 띄어요. 그래서 진짜 뻥이라고 해요. 진짜 뻥. 이게 허구성. 이러면 이 소설은 허구성만 있으면 그냥 이거 판타지예요. 반지의 제왕. 그런데 이제 허구성에 가까워서 진실성은 조금 띄는데 어떤 동물의 특성을 인간에 딱 대입해서 하면 이걸 이서우화라고 그래요. 우화. 동물 들어가는 거 우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실과 허구, 그래서 진실을 허구로 만들 때 이걸 반영한다고 그래요. 현실을 반영해요. 시대 반영하고 똑같은 반영이에요. 여기서도 반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어떤 글이나 이런 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해서
시대나 연도가 나오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소설 자체를 이렇게 진실을 허구로 반영한다 그러고 이게 진실만 있으면 리얼리티, 리얼 소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구성을 띠는 거는 소설이 진짜 특성은 요 허구성만 띠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거거든요. 교집합, 허구와 진실이. 그러니까 소설은 허구성을 띈다 맞고 그거는 진실성을 띈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호기심을 가질 만한 터부심할 만한 터부는 사람들이 꺼리는 금기시할 만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둘이 알콩달콩 동거하는 거 원래 동거를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옥탑방고양이 해갖고 소설을 쓰면 소설이나 드라마로 쓰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본다고. 이해되죠? 자, 이렇게 실제 일어났을 법한 왜? 안 일어나는 걸 쓸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소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어떤 나라에 있는데 똥구멍을 놓고 입으로 싸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됐네. 현실엔 그런 게 없잖아. 아까 그래서 특이한 공상과학 영화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막 머리 뒤에서 막 이빨이 있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거든. 근데 그래도 이거 앞뒤만 바뀌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에? 특이하게 넣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안 되거든. 소름 끼친다 그러고. 있을 법한 이야기, 인물들, 사건을 통해서 서술자, 이것도 서술자잖아요. 그러면 서술자를 볼 때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서술하는 사람이 이건 1인칭, 내가 있으면 너하고 대화하니까 1인칭, 2인칭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인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나가 있어요. 이거는 1인칭은. 이거는 그가 있어요. 나란 말이 안 나와요. 이름은 나와도. 1, 3인칭에 3인칭 구분, 1, 2랑 3 구분한 거 알겠죠? 여기는 나가 있고 이거는 나가 안 나와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관이에요. 주관은 여기 안에요. 그러니까 주관 안에 있는 심리를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객관이에요. 객관이라고 안 쓰고 관찰자라고 쓰는 거고. 관찰자.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면 여기 나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을 일기 쓰는 거예요. 이것도 나 나온다고. 나 나오는데 내가 관찰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들이 따로 있다고.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는 나가 안 나오고 여기도 그 나오고 여기가 그 나오는데 이 그의 심리를 내가 다 알아. 주인공. 주관적 심리를 다 알아.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가 나오면서 내가 관찰하고 대화 행동 보면서 심리를 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소설에 많이 쓰여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에 대한 속마음까지 설명을 다 안 해주면 이 글자를 읽는 문맹자들 많고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거 고전소설에 많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서술자가 이거예요. 서술자.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서술자가 바라보는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서사갈래의 하위가 대표적인 소설이라는 거죠. 자, 서사는 좀 원래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체는 작가마다 개성이 특이해서 특이한 문체 아니면 시험 내기가 쉽지 않죠. 주제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소설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 똑바로 살아라 그런 얘기든지 다만 인간과 인간의 갈등인지 인간과 사회의 갈등인지 인간과 운명의 갈등인지 요런 유형들만 조금 나눠질 뿐이지 주제는 다 똑같고 구성 이게 소설을 어떻게 구성하냐 틀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틀이 없으면 자 나눌 때 이렇게 운문산문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필과 그의 글로도 나눠요. 수필은 형식이 없는 거고 그 외의 글들은 형식이 있는 거예요. 형식이 있는 건 세 가지. 실용글도 형식이 있지만 여기에 뭐라고 소설 이렇게 구성의 구조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그 다음에 희곡 드라마 쓰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시 뭐 행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구성의 사면서가 인사배요.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중학생들한테 외울 때는 사람이 죽으면 인사배로 하잖아. 상갓집 제사 가든지 하면 그지? 그래서 죽음은 인사배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이 배경은 뭐뭐 가르치냐면
시간 배경이 처음이고, 공간 배경이 두 번째고, 사회나 시대 배경이 세 번째고, 요새 유행한 건 소재 배경이에요, 소재. 네, 특이한 소재. 은행나무가 떨어지는 전경, 비가 내리는 전경. 그러면 이 장마는 뭐라고? 소재 배경이에요. 이해됐어요? 시간도 공간도, 시간 공간은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소재, 장마라는, 비가 계속 내리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미지를 다르게 표시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칡갈, 등나무 등처럼 비비 꼬여서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때 이 사건에 대립되는 인물들이 있는 건데, 소설은 반드시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인물, 부정적인 인물. 이게 두 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뭐 중립자적 인물. 이렇게 되면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다 배경 쓰고, A 인물 특성, B 인물 쓰고, C 인물 쓴 다음에 여기다 곁가지 인물들, 여기에 관련되는 인물들을 써주고, 정리를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영향 준 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영향 준 거, 이렇게만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틀이 짜지지 않으면 풀기가 쉽지 않고, 이 소설 수능 문제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요 도식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인물, 요 화살표는 사건, 요게 배경이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구성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설이 나오면 앞으로 계속 소설 공부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지. 그게 훨씬 기억이 잘 난다는 거지, 나중에도. 됐죠? 자, 그래서 근데 인물은 좀 자세히 하면, 뭐, 평면적 인물 반대는, 입체적,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에요, 입체는. 뭐,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동 인물, 반동 인물, 이렇게 부수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입체적이라는 것은 성격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단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건, 배경, 갈등이 점점 고조돼서 심리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자,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유기적은, 유기체가 뭐예요? 생명활동이 있는 거예요. 화학에서 배우는 건 무기화학, 유기화학 배우는데, 무기라는 거는 화학에 나온 탄소, 수소, 원소, 질소, 이런 것처럼 생명활동 아니고 지구 탄생할 때 만들어지는 거, 그게 무기고, 유기는 생명자궁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자, 고구마는 유기화합물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고금자로 탄소나 그런 게 결합돼가지고 고구마, 감자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생명자료, 이렇게 풀 같은 걸 섞이면 유기비료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무기비료는 공장에서 찍어내서 인산비료, 질소비료 이런 거 만들죠. 그런 거는 무기비료예요. 이해됐죠? 네. 이 무기비료를 먹고 생명체가 유기물을 결합하는 게 생명체죠. 네. 광합성을 통해서. 자, 주제를 던다라는 걸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 서로의 상관관계, 영향도가 있다는 거죠. 자, 시험에서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성격은 됐고 심리, 태도도 됐는데, 이게 성격, 심리, 태도, 이게 뭘로? 대화,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여주기와 말하기가 있어요. 이제 말하기는 텔링이라고 그래요. 텔링. 말해주니까 직접 말해줘. 그러니까 설명을 다 해줘.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 이런 거와 연결이 돼요. 근데 보여주기는 쇼잉이에요. 쇼타임으로 쇼윈도에다 뭘 보여줬어? 대화와 행동을 보고 네가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이건 대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는 말이니까 말하기가 아니에요. 대화 여기 있어요. 보여주기. 대화 행동을 보여주니까 네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이게 보여주기고, 말하기는 이 화자가, 서술자가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설명하고, 그래서 보여주기, 말하기에 따라서 성격이나 이런 거를 대화 행동으로 파악해 되는 건 이건 간접적이에요. 간접적. 이거는 직접 말하기고, 고전소설은 직접 말해줘요. 얘 성격 참 더럽다 이렇게. 근데 현대소설은 뭐라고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보여주고, 관찰자가 돼서. 자, 심리나 태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 심리 태도 했을 때, 자, 이 파트가 심리가 어때요? 심경이 어때요? 그러면 슬퍼요, 그리워요,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이에요. 국어에서. 이해되세요? 자, 왜 그랬나 잠깐 봐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심리사항이 내신에 나오면 암기를 왜 하라고 하냐면, 개콘을 보면 재밌다고 애들은. 근데 나는 막 뿌듯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막 화장을 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열중을 하는구나 해서 나는 감탄하면서 봐. 재밌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걸 보고 느낌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저는 이거 안 재밌는데요. 특히 이런 게 뭐냐면 해학적 이런 거 나올 때 소설에서 자 보면 해학적은 순박한 웃음이에요. 봄봄 같은 해학. 그럼 풍자는 비꼬면서 하는 건데 풍자도 웃겨요. 희화화는 웃기게 풍자하면서 웃기게 변화시킨 거예요. 희화화. 그죠? 그러면 해학 그럼 유머도 웃긴 거거든요. 유머러스하다. 그럼 유머 일군대로 단순한 재미예요. 뭐 위트는 재치 있는 것이지만 자, 웃기는 거에서 이게 자조도 웃음인데 스스로 조롱하는 거예요. 이건 썩소예요, 썩소. 이런 것처럼 해학, 풍자, 희화, 유머, 자조, 뭐 또 웃음 또 뭐 있을까? 해학, 풍자, 유머, 자조, 웃음. 그러니까 웃음도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해놔야 되는데 이게 해학적이래, 이게 웃기대. 본문에서 그 사위가 자기 꼬추를 딱 잡는 걸 해학적이래. 애들이 다 그래, 싸가지 없다고.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웃음의 코드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습서에 이거 뭐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서 제가 일정 부분은 암기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 이해됐죠? 심리. 자, 사건의 전개 과정을 묻는 거고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건말 배경의 의미, 장마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하게 갈등 양상이 갈등을 장마로 대변한 거고 거기에 시점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자, 인물 주체적으로 끌어나는 주동. 이 주동 인물에 반대되는 거는 반동이야. 그러면 얘도 반동 인물도 주체적으로 끌고 가요. 이렇게 주체적으로 안 끌고 가는 건 이게 주된 인물, 부수적 인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는 주동 인물, 반동 인물은 전부 다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거고 얘네들 말고 부수적으로 얘네 주인공, 얘도 제2의 주인공, 그죠? 여기는 형사, 이거 악당이면 나머지 나오는 슈퍼 아줌마는 부수적 인물이에요. 반동 인물이 아니라, 그죠? 됐죠? 인물의 행동. 자, 인물의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은 간접적인 뭐라고 했어요? 보여주기. 자, 서술자의 설명은 뭐라고요? 성격을 직접 드러내죠. 말하기. 자, 사건, 인물 간에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출발 단계, 전개는 굴전, 열흘게, 위기, 클라이막스 절정, 그 다음 결말, 구성 단계를 통해서 사건 전개에다가 뭐를 부여해요? 정당성. 정당성, 사건 정대에 이거 다음에 이래서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내놔서 개연성. 자, 이것도 한 번쯤은 해야죠. 이제 이게 소설은 이렇게 돼 이제 이렇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우연히 이거는 허구 상상 맞죠? 이건 현실이야 그랬죠? 소설은 대부분이 여기 있다 그랬죠? 대부분이 이걸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개연성. 대개는 그러하련, 인연, 인과관계. 네. 개연성은 한 40%에서 80% 사이를 얘기하면 돼요. 개연성. 대개는 다 그렇다. 근데 이렇게 상상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희귀하지만 그게 우연성이에요. 우연성. 5%가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 이게 필연성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데 100%가 아니라 95% 넘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필연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암시, 또 하나는 복선. 자, 복선은 두 가지 중복된 선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과거의 이야기도 넌지시 보여주는 두 개가 다 있어야 복선이에요. 암시는 그냥 넓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요거를 어설프리 추리할 수 있도록 유추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이 암시와 복선은 뭐라고요? 필연성을 위해서. 됐나요? 네. 자, 인물 사건을 겪게 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일 때는 현실을 많이 반영한 거고 가상의 공간일 때는 판타지 소설이라고 그러죠. 자,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의 바탕을 만들면서 인간 신부를 사건을 암시적으로
자, 이게 선경후정이라고 그러죠? 선경후정. 시는. 먼저 경치를 쓰고, 후에 감정, 주제를 쓴다고 그러죠? 그죠? 후에 감정을. 그렇기 때문에, 소설도 거의 똑같아요.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경치가 쭉 배경에 깔리면, 이 후정, 감정을 돋보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배경이 어떤 것이냐를 딱 보면, 전체 말하고자 하는 게 다 보여요. 이미지로. 자, 인물의 심리라 인물 간의 관계에 얽혀 있다, 대립한다, 갈등이겠네, 그러면, 그죠? 갈등의 원인과 진행, 해결 과정은 현실의 문제 속에 들어간다. 자, 보세요. 원인, 결과, 그 과정의 진행. 이거 다 있죠? 시간이 변동하는 거예요. 자, 서술자는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사건을 작품 전체에서 전달하는 대리자이다. 누구의? 작가의 대리자이다. 자, 서술자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점을 통해서 서술자, 바라볼 시 관점을 통해서 보여준다. 자, 서사갈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짜여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그럼 구성 인사배저부터 그래서 요 두 개, 갈등, 서술자가 갈등을 인물 사건 배경으로 풀쳐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자,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서술자, 말하기 행동, 서술자의 설명, 요 두 개. 이건 뭐라고? 간접적 말하기, 이거는 이건 간접적 보여주기, 이거 직접적 말하기. 됐어요? 기본 이론 이건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거고. 자, 다시 보면 장마네요. 장마로 들어가서 장마인데 이 장마진 이유가 전쟁 후죠. 6.25 전쟁 남북. 그런데 좀 길어요. 중편. 그런데 이게 성장 소설은 뭐래요? 심리가 이렇게 생각하다는 게 이렇게 변했다. 그럼 반드시 이걸 보면 입체적 인물이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야죠. 변화되는 입체적 인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전쟁과 관련돼서 써서 전후소설인데 전쟁인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안 쓰면 말이 안 되죠. 전쟁 느낌이 없죠. 그 다음에 상징이 장마가 남북 대립을 상징하죠. 그럼 우리나라 건데 이 여기에 장마가 지는데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 이 윗세대 아랫세대 이렇게 연결해서 쓸 거 아니에요. 중편이니까 적어도. 그러면 옛날 할머니 시대는 토속이고, 샤머니즘하고 토테미즘은 토끼풀이 동물인데, 샤머니즘은 무속이죠. 무당. 자, 시간 6.25 전쟁 중이네요. 전후 소설인데 전쟁 중을 과정으로 쓰기도 하고 후로 쓰기도 하고. 언제 썼어요? 근데 왜 전후 소설이에요? 전쟁 후에 집필이 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쓴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걸 왜 하필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썼을까요? 어린이가 보고 할머니하고 아저씨하고 있었던 일을 쭉 고백하듯이 나이 먹어서 그게 이제는 이해가 돼.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이 상황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내가 관찰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상황 생략할 건 생략하고 이건 몰라 하고 안 쓰고 되게 쓰기 쉽죠? 어린이가 들어가서 쓰면 그렇게 써야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이해하고 하면서 이념 대립이 화해가 되죠. 어느 시골 마을에. 됐죠? 자, 그러면 이념 대립, 남과 북의 대립이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 그게 한민족이라는 거죠. 정서를 통해서 갈등 극복.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주의,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 할 때 주의와 똑같아요. 사상하고도 똑같아요. 이념하고도 똑같아요. 자, 주의, 이념, 사상, 이즘, 있죠? 무슨 즘, 페미니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즘. 자,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가족 간의 갈등으로 다뤘다. 이게 압축시켜서 한 거죠. 우리는 한민족, 한가족 이렇게 한가족으로 나눠서 어린이 나가 2인칭으로 관찰해야 자 객관적으로 서술을 할 수도 있지만 보고 어려운 거는 나 몰라 하고서 서술 안 해도 되고 그죠? 조금 숨겨놨다가 어린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하면 이 전차 성장 소설로 쓰기가 되게 좋죠. 이해됐나요?
자,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무속적인 행위, 예? 뭐, 전통신앙, 토속신앙,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구렁이와 관련돼서, 방언은 지방언어예요. 방언 반대는 뭐라고요? 서울언어, 표준어, 사용할 사건의 사실성. 자, 방언인데, 이렇게 사실성 자체 이렇게, 현장감, 사실성,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사실성이에요. 이거 기억해줘야 돼요. 저 방언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이건 기행문 뭐 이런 거고 도속적인 분위기를 냈다. 보시면 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이렇게 올라가야 맞죠? 이렇게 네. 발단은 삼천은 빨치산 그러면 이거 세모로 치면 되죠. 삼천 빨치산 외삼천은 동그라미 외삼천 국군 이 글을 읽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는 동그라미로 치놓고 배울 때 그죠? 외삼촌 삼촌 빨치산 하면 산 이렇게 세모로 표시하는 게 좋고 자 외삼촌은 전사 소식 그럼 전사했다 이거 누구야? 외삼촌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저주하니까 이렇게 외할머니 이해됐죠? 외삼촌의 전사 그럼 외삼촌은 전사했어 그지? 외삼촌 외삼촌은 외네 그지? 외삼촌은 국군 자, 외삼촌 동그라미 그렇더니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갈 것이라는 무엇의 말을 믿고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한다. 무당. 그럼 무당. 무속인 무당. 그러면 이게 믿는다. 이렇게 됐어. 요거 자체가 위기네. 삼촌이 오는 날. 그럼 이 위기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지. 심리적으로. 그지? 저러다 어떠실라고. 그러다가 절정. 구렁이가 나타나서 졸도하신다. 누가? 할머니 어떤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보냈어. 그러면 이 졸도한 사람은 친할머니. 그럼 친할머니는 어쩌기야? 삼촌이지 여기. 네. 졸도. 외할머니가 달라서 보냄. 구렁이 사건으로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그지? 이거를 졸도할 거를 달랬으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화해를 하고. 며칠 후 할머니 어떤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머니는 세모.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 자 할머니. 친할머니 빨치산 살아오기를 기다림 외할머니 국군 전사 그죠 대림 구렁이가 출연해서 화해 매개체도 되네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달라서 보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구렁이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화해를 외할머니한테 화해를 청했다 토속신앙을 갈등을 이건 뭐냐 3번 무슨 정서 이게 세 글자면 어떡하냐? 그치? 자, 소재가, 이 글은, 장마는 소재가 제일 여러 가지. 이게 상징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현상의 특징이 뭐냐고. 지금 발생하는 현상의 특징을 딱 집어서 얘기했을 때. 어떤 현상의 특징을 딱 압축했을 때 상징이야. 장마, 당연히 불행이고, 민족의 비극이고, 이 장마의 시작, 비극이 시작했다. 장마 끝났다. 갈등 끝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길게 소설을 늘리는 것보다 장마 시작부터 끝까지로 딱 압축해서 쓰는 게 딱 좋을 수도 있지. 그래서 완결성을 높이고 압축률을 높이는 거지. 자 장명등 등이 꺼졌다 켜졌다. 꺼지면 죽는 거네, 그지? 등이 왜 이 장명이 무슨 뜻이야? 이 명은 수명이 길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거든. 됐죠? 할머니의 애정, 정성, 장명등이 꺼졌다. 삼촌의 성한 문제가 있다. 암시하다, 불길하다 이렇게. 자, 구렁이. 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 된대.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고. 이거 기억해야 돼, 뭐. 그치? 구렁이는 무엇에, 환생인 동시에, 삼촌의 상처 입은 민족을 말한다. 상처를 치료해줬다는 거네. 달라서. 자, 시점을 비교할 때 얼마나 좋냐 봐봐. 비합리적인 할머니들의 행위를 구구절절 어른이면 따지고 막 그랬지. 근데 그걸 안 따져도 되지. 어린이니까. 1인칭 반짤자니까. 그래서 점장의 말을 믿든 고렁이 삼촌의 환상을 믿든 비판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편하지. 남북한 이대로를 정면으로 다지고 객관적으로 이게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졌으니까 객관적으로 외워야 돼. 어쨌든 남북한 신화를 정면으로 막 논리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그제? 자기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쓰니까 왜 나는 지식이 막 엄청 있는 건 아니니까
할머니는 저렇고 할아버지는 외할머니는 저렇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어린이대로 보이는 대로 썼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한 거고. 그런데 관찰자의 한계를 일부러 쓰는 건데 서술자가 사람들이 못 이해할 때 어른들의 설명을 살짝 거치겠지. 네. 그래서 어린 시절 회상을 통해서 이념 대립이 삶을 파괴시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일단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